진행을 맡은 리더스 포럼의 박국서 이사장입니다. 저는 이제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공군 대령으로 전역해서 한국에서 갤러리도 운영을 하고 최고 경영자 과정을 전국 14개 도시에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오늘 짤막대 갤러리 차만 대표님과 우리 리더스 포럼이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김규리 이사, 진행을 맡은 김규리 이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하는 바람에 제가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폭우가 쏟아지고 또 날이 덥고 하는 불규칙한 기상 속에 이 먼 걸을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우리 회사에서 준비한 토큰 증권 STO에 대한 안내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조각 투자 작품인 전속작가 5명에 대한 이 작품 감상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역전 사업을 준비한 갤러리 차만의 대표이신 우리 차만태 대표님을 초청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프레젠테이션 전에 여러분도 반갑기도 하고 오늘 그 취지를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술시장 규모가 작년에 이미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거의 2조 원은 충분히 넘을 거라고 보고 공개되지 않은 시장까지 하면 거의 5, 6조 원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큰 시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규모가 급진적으로 커지는 이유는 바로 MZ세대가 이제 미술시장에 진입을 했다는 게 중요한 요소가 됐죠. MZ세대는 과거에는 미술품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식 투자를 하다가 코인 시장으로 넘어갔다가 시장이 안 좋으니까 세계적으로 붐이 MZ세대들이 이제 미술품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 미술 시장의 55% 이상이 다 MZ세대가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상황이죠. 이것이 우리나라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에도 역시 비슷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통계적으로 이렇게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비즈니스는 통계에 의해서 거꾸로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통계를 위해서 따라가고 경영진도 역시 마찬가지로 통계를 보고 미래를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STO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 회사는 STO를 위해서 만드는 회사라고 해도 가만이 아닙니다. 원래 5년 전부터 이제 시장에 우리가 진입을 해서 시작을 하려고 그러다가 준비만 하다가 지금 26개월 차 이제 약 2년 조금 넘어서 STO 시장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을 한 겁니다. STO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전속작가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미술시장에 들어올 때부터 저희는 전속작가를 뽑는 데 주력을 했고 그것이 지금 성공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전속작가한테 목을 매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증권사나 STO를 관장하는 회사에서 플랫폼 회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의 고객들한테 바로 미술 작품을 투자한 투자자들한테 짧은 시간 안에 큰 수익을 올려주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1차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기존의 화랑에서 전속이 되어 있지 않는 작품을 가지고 판매하는 것은 작품 가격의 상승에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경영 전방을 전공해서 이런 부분을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결국은 전속작가제를 운영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기존 시장에서 판매보다는 작가의 레퓨테이션 그리고 회사의 레퓨테이션을 올리는 게 가장 큰 성공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STO를 공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STO를 공부한 건 한 약 5년 정도 됐고 본격적으로 한 거는 이제 26개월 차입니다. 2년이 이제 조금 넘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금년도에 2월달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STO를 법제화시키는 것을 가닥을 잡아서 신문에 이제
보도를 했죠. 조금 후에 이제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폭발적으로 이제 STO 시장이 커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동안에 조각 투자 시장은 있었습니다. 바로 부동산 작은 빌딩을 꼬마 빌딩을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조각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가지고 이제 투자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김황기나 피카소 그림을 조각 투자하는 것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운영이 됐었죠. 왜냐하면 일단 뭐 구매도 이게 얼마 했는지도 모르고, 또 이것이 앞으로 얼마에 팔릴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지금 오늘 뭐 여기 대신증권에서도 오셨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작품에 대한 그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1000페이지 정도 이상 된답니다. 이게 엄청난 이것을 확실한 어떤 자료가 없이는 이제 금감위에서 STO 승인을 안 해준다는 거거든요. STO는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이라는 그 전문 용어입니다, 사실. IPO처럼 기업이 상장할 때 IPO처럼 똑같이 바로 조각 투자를 이제는 법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코스피나 코스닥처럼 상장을 해야만이 이제 합리적으로 팔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물론 이런 제도들이 굉장히 까다롭긴 하지만 저희 같은 회사에서는 굉장히 아주 찬성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법이나 어떤 뭐 탈법을 써서 이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않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제대로 된 시스템 속에서 제대로 된 작가를 활성화시켜서 STO를 성공적으로 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제도를 기다렸고, 그것이 바로 2월달에 발표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자세하게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겠습니다. 발표하자마자 각 증권사의 주가가 한 달 만에 2배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회사들도 폭발적으로 그냥 주가가 올랐고, 서울옥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관련 회사들이 폭발적으로 이제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거의 대다수의 회사들이 STO 담당자를 만들어서 담당 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증권사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새로운 증권 시장이 하나 더 생겼으니까 수수료가 엄청나게 새로운 수수료가 생기는 거죠. 뭐 어떤 미국의 컨설팅 회사는 약 1경 회사 시장 규모가 1경 정도 보고 있더라고요. 1경이면 1000조에 10배니까 반도체 시장의 26배 정도 규모니까 이거 뭐 정말 상상을 초월하죠. 물론 그것보다 뭐 적게 이렇게 판단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STO의 가장 큰 그 수혜 업종은 부동산입니다. 역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미술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작권 시장. STO는 꼭 이런 가상 자산이기 때문에 미술품이나 부동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저작권도 STO를 만들 수 있고, 특허권도 STO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뭐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하려고 그러면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일반 요즘 와디즈 펀드 같은 뭐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와디즈 펀드가 아니더라도 STO를 발행해서 내가 좋은 제품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설득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 시장이 이제 다가온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시장 규모가 큰 것 외에 또 한 가지 강조할 게 뭐냐면, 이거는 어떤 경제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새로운 달러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축통화다. 뭐 이런 정도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그건 맞다고 보거든요. 이제는 구멍가게에서 또 거래하는 시대가 조만간에 올 것이라고 봅니다. STO를 구멍가게에서 거래한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안 갈지 모르지만 경제학자들은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여러분 뭐 블록체인이 뭐냐, STO가 뭐냐 이런 거 물어보면 좀 답답하잖아요. 연세도 있으시고. 그런데 오늘 그거를 짧은 시간에, 제가 긴 것도 지루하니까 짧은 시간에 A에서 Z까지 완벽하게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미술계에서는
NFT가 핫 이슈였습니다. 뭐 여기 미술 작가분들 몇 분 계시는데 아마 플랫폼 회사에서 전화 많이 받았을 거예요. NFT를 좀 발행할 수 없느냐, 같이 할 수 없느냐, 등록을 할 수 없느냐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NFT는 다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미술 작가의 성공 전략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서 쓰고 있으면서 NFT에 대해서도 한번 글을 올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 글을 보신 분들은 이해가 하셨을 거예요. NFT는 정말 블루칩 작가가 아니면 쉽게 대들 수 없는 시장이고 잘못하면 망신당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NFT에 웬만한 작가들은 등록을 하지 말라고 권유한 입장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측면에서 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방금 얘기해드린 거고, 두 번째는 바로 STO 시장이 그거보다 훨씬 더 좋고 활성화될 것 같고 투명하고 일리갈하지 않고 합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껴두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건데, 그때 제가 STO를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헷갈릴 것 같아서 그 정도로만 그냥 간략하게 얘기를 드린 겁니다. 오늘 설명드릴 거는 STO 정보, 두 번째는 아트 STO의 제한 개요, 세 번째는 우리 회사 소개, 네 번째는 STO 매니지먼트 개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마케팅 전략이고요. 여섯 번째 그림은 이제 우리 작가들의 작품은 여기 지금 현재 5명의 작가의 작품이 100호 이상으로 다 걸려 있으니까요. 작가들의 작품을 좀 감상을 하시고 끝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STO 인포메이션 안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정부의 정책 발표로 경쟁이 핫 이슈가 된 STO 정보를 정확히 아는 것은 개인과 기업의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STO 개념을 보면요, 지금 이제 이 전문가들은 사실 내용을 다 알지만 비전문가들도 오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료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조금만 양해를 해주십시오. STO는 실물자산과 연동한 가상자산입니다. 증권 대신 토큰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Security Token Offering을 줄여서 STO라고 합니다. 그럼 STO는 뭐냐 도대체? 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블록체인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기업 상장할 때 IPO라고 그러는데요, 그거와 유사한 방식입니다. 토큰 증권도 발행해서 상장을 반드시 해야만이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가치 있는 모든 것을 유가증권으로 발행이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사채업도 할 수 있다고 해요. 신문에 났지만 돈을 모아서 내가 손님이 충분히 있으니까 이걸 사채업을 해서 이자를 투자자들한테 배당을 해주는 이런 것도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투자하고 자유롭게 거래하는 것으로 이른바 조각투자라고 합니다. 2월 26일 날 보도자료입니다. 이제 정부에서 나온 보도자료입니다.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규율 체계 정비 방안 해가지고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국정 과제입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허용하기 위한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규율 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이 자본시장법이 뭐냐면 바로 증권과 관련된 주식과 관련된 법입니다. 요 세부적인 거 신문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토큰 증권 한번 쳐보시면 굉장히 방대한 자료들이 매일매일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정의를 이렇게 적었어요. 토큰 증권을 분산원장을 기술을 활용해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한 거.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 같지만 간단한 얘기입니다. 주식이나 증권이랑 똑같습니다. 이거. 그러면 분산원장이라는 건 뭐냐면 증권에 관한 정보를 기재할 수 있는 공적 장부입니다. 위변조가 불가능하죠. 데이터를 분산 저장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종이로 이제 주식을 했죠. 그 다음에 전자증권이 이제 2019년도에 9월달에 전자증권으로 바뀌고 이제 새로운 STO 증권이 이제 하나 올라간다고 보십니다. 추가로. STO 상품의 종류를 보면은 건물과 상업시설, 그 다음에 미술품, 고가의 보석,
문화 콘텐츠, 공연, 뭐 아까 얘기했던 산책 다 됩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고가의 건물이나 미술품, 보석, 음악 저작권도 되고요. 지금 여기 참가하신 분 중에 나라라 태권브이 그 대표 되시는 분도 와 계세요. STO를 저희한테 이제 의뢰를 해서 함께 지금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태권브이의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가지고 STO를 발행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악 저작권과 같은 문화 콘텐츠를 다수의 투자자들이 소액으로 쪼개서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실물 기반의 자산을 온라인으로 거래한다는 게 이제 장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 새 이 발표가 나자 100% 올랐어요. 수혜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STO의 기대 효과를 보면 그동안 유동화되기 어려웠던 부동산, 유동화라는 건 현금화되기 어렵다는 그런 뜻이에요. 부동산이나 미술품 등의 조합 투자가 활성화되고 주식시장이 비교되는 새로운 큰 자산시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아트 STO의 제안 오버뷰입니다. 이걸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21년도 6월에 미술사업법인을 설립한 후 STO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5명의 미술작가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을 브루칩 작가로 성공시키기 위한 다양한 매니지먼트를 전략을 추구하고 있죠. 현재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들어오신 조각가 박기용 작가님 홍대 미래대학원 교수로 계시다가 마지막으로 들어오셨고요.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서양화가 최영미 작가가 순서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갤러리 차만의 전속 작가 5명이 작품 260점을 하나의 토큰 증권으로 발행해서 조각 투자를 실행하겠다는 예정입니다. 우리 프로젝트의 목적은 포트폴리오 투자로 투자 안전성과 수익 증대, 이 투자자들한테, 그리고 우리 또 아티스트 입장에서 보면 전속 K 아티스트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을 보는 양자가 만족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일정을 보면 저희가 프로젝트 기획을 5월부터 6월까지 거의 끝냈습니다. 작가 교육도 STO 교육도 다 끝냈고요. 그 다음에 7, 8월 지금 조각 투자 백서를 지금 만들고 있고 STO 상세 페이지 제작하고 있고 작품 선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설명회 개최가 8월부터 9월까지 지금 요 두 개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0월 달에 한국 예타고 결제 심사 승인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이거 약간 유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STO가 처음 만들어지다 보니까 정부에서 발이 그렇게 생각보다 빠르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약간의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1월을 작품 프리뷰로 하고 STO 공모를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요거는 약간의 한두 달 정도 뭐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NJ 아트는 방탄소년단을 키운 빅히트 뮤직처럼 미술계 최고의 아티스트 매니지먼트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아티스트와 예술 소비자들이 감동하는 그런 기업이 되려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저희 컴퍼니 히스토리는 우리 웹사이트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요. 홈페이지를 좀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스타트아트 페어까지 나가는 것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미션은 미술계의 벤처 인큐베이터가 되는 게 꿈입니다. 저희가. 그리고 저희 비전은 세계적인 미술작가 매니지먼트 그룹이 되겠다는 게 저희 비전입니다. 미술계 벤처기업을 지향하는 NJ 아트는 갤러리 창안 브랜드로 글로벌 갤러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프랜차이즈 갤러리를 통해서 만들고 미국, 중국, 영국까지 저희가 프랜차이즈 갤러리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CI와 BI 작업입니다. 저희 NJ 아트는 법인 명칭이고요. 갤러리 창안은 우리 브랜드 명칭입니다. 저희 회사 구조는 저 대표회사를 통해서 밑에서 영상 제작 담당이 지금 아리랑 팀에 근무하는 분이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 우리 회사에 왔고 사진 촬영 담당이고 아트 디렉터가 오늘 빠졌습니다만은 계시고 그 다음에 큐레이터가 지금 공석입니다만 저희가 채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사람이 지금 못 구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업무를 대리하고 있고 SEO 담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카이브 미디어 관리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 이력도 제가 웹사이트에다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여러 비즈니스 많이 했고 전자선거리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국내 최초의 전자선거리 업체도 투자를 했고 여러 업무는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런 자세한 자료는 다운받으셔서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저희 많기 때문에요. 제일 큰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국내 최고의 극단 4개를 제가 투자를 해서 요건 30대, 33살 때 제가 투자를 해서 제 이름 여기 있습니다만은 제일 큰 게 이제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알파고로 유명한 프로기사 이세돌 구단 브랜드 사용권을 계약을 해서 요번 프레스센터에서 저희가 기자회견한 거고요. 이 판을 엎어라는 책은 제가 여기 지금 우리 박기양 이사하고 같이 우리 회사 박기양 이사하고 같이 기획을 해서 현재 시중에 가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판을 엎어라는 책은 여기 사진은 우리 김성덕 이사가 그 당시에 다 찍어가지고 이 안에 들어있는 사진은 전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동수 상물놀이패는 2001년도에 제가 거기 기업은행과 같이 투자를 해서 현재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공연 준비를 앞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요, SEO 매니지먼트 컨셉을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저희 갤러리 차원의 SEO 매니지먼트는 다양한 마케팅 전략과 창의력을 기반으로 CEO의 경험과 사업 추진력이 성공을 증명해 줄 겁니다. 갤러리 차만의 아트 SEO 사업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펼칠 것이냐가 이게 지금 가장 큰 관건입니다. 먼저 경쟁사와의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쟁사, 기존의 경쟁사들은 다 블루칩 작가 위주로 합니다. 뭐 김한기 작품이라든가 피카소 작품이라든가. 그런데 저희는 이 지금 경쟁사의 작품들 가지고 작품값 상승률을 분석해 보니까 생각보다 낮더라고요. 이게 단타로 많이 하긴 하지만 생각보다 수익률이 낮거나 하락된 여지도 있다라는 게 이제 이게 통계도 나오고요. 근데 저희 회사가 취급하는 작품은 전도 유망한 전속 작가의 작품을 하나가 아니라 다수의 작품, 여기는 블루칩 작가 한 작가 위주로 하는데 그게 좀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작품값 상승률이 높으면 하락된 여지가 거의 없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례 분석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실패 사례로부터 배우는 펀드 비결이라는 양은영 씨가 한국 경영 컨설팅 학회에 보고한 자료입니다. 이게 현재. 그러니까 블루칩 작가 위주로 아트펀드를 실패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가장 큰 게 운영자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해관계자가 많은 거예요. 소유권 이해관계자가 많은 거예요. 중개업자도 있고 화랑업자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자가 있고. 그 다음에 소수의 블루칩 작가의 작품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니까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 이익을 노렸던 게 실패 요인이라고 이제 이게 공식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플랫폼 업체의 조각 투자하고 당사 취급 조각 투자가 차이점이 일반 플랫폼 업체의 조각 투자는 구매 전에 해당 작품 실물을 미리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희는 지형 갤러리에서 프리뷰를 직접 하기 때문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제가 서류를 만들어서 웹사이트에서 관리를 또 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플랫폼 업체들이 미술품을 공동구매에 올릴 때 미술품의 가격이 투명한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연간 4회 이상 아트페어 작품을 출품하는 전속 작가의 작품이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사실상 공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도 후 수익을 나눌 때 실제 미술품의 가치와 거래가가 일치하는지 투자자들이 투명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는 작품 시세가 정확하기 때문에 거래가가 일치하고 투자자들이 작품 가격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자, 아트 SEO 컨셉은 뭐냐면 우리 미술 작품을 증권화시켜서 토큰 증권 발행하는 거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 로드맵은
전속 작가 5명이 여러 작품을 하나로 증권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30억 원의 토큰 증권을 이번에 발행하려고 해요. 저희가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다른 경제회사는 하나의 작품을 다수에 팔지만 우리는 여러 명의 여러 작품을 하나의 토큰으로 만들어서 다수의 투자자들한테 팔겠다라는 게 차이점입니다. 전속 작가 5명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강희정 작가는 1963년생입니다. 경달표 서울대에 나오신 경달표 작가님 57년생이고요. 박기훈 작가 58년생, 전유경 작가 69년생, 최영미 작가가 제일 어린 42살 81년생입니다. 올해.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갤러리 참여는 소속 작가 한 사람을 하나의 벤처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한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처럼. 그래서 현재 작고 작가까지 포함하면 6명입니다. 6개 벤처기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실제로 저는 벤처 인큐베이팅 회사를 6년간 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다수의 전속 작가 작품의 포트폴리오 투자함으로 비교적 안전한 투자라는 거죠. Safety of Investment. 안정적인 투자가 가장 관건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ST 성공 전략을 보면 첫 번째 저평가된 작가의 작품을 리스팅하겠다는 거, ST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토지 투자로 얘기하면 저희 부동산 개발 회사도 있지만 상업 지역을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미개발 토지를 투자해서 이익을 볼 거냐 그러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미개발 토지를 뭐 펜션 단지를 개발한다든가 해서 성공을 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나 상업 지역이 황금성은 좀 뛰어나죠 물론. 그러나 상승률은 굉장히 낮죠 일반적으로.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전속 작가의 글로벌 전시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성공을 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뛰어난 마케팅과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가동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 작가들의 작품을 제공을 하고 이 로드맵을 보면 그 다음에 우리 갤러리 참안에서 작품 매입을 이제 프리뷰를 다 하게 되고 마지막 플랫폼사하고 자금 신탁을 하고 그 다음에 조각 투자자한테 투자를 해서 나중에 이익 배당하는 이런 게 이제 로드맵입니다. 자, 그러면 좀 재미를 줘야죠 투자자들한테. 보너스를 주려고 바우처 제도를 바우처를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는 이제 뭐 최저가는 요즘에 1,000원에서 10,000원대까지 다양하게 하거든요. 요 사진은 안 찍으셔도 됩니다. 제가 드릴 거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는 1,000만 원까지를 한도돼 있는데 지금 이제 5천만 원까지 올라갈 거라고 지금 보고는 있는데 제가 1인당 투자 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면 2, 3천만 원은 그냥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한도 금액을. 그래서 5만 원 이상 투자한 사람들한테 연간 1회 이상 뭐 1년간 초대권, 50만 원 이상은 뭐 연간 3회 이상 5년간 초대권, 또 뭐 500만 원 이상은 컬렉터 초청 파티를 한다든가 뭐 초대 갤러리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VIP 초대권을 주고 1,000만 원 이상은 뭐 여러 가지 이런 바우처를 제가 주겠다는 건 제 나름대로 이걸 만들어 본 겁니다. 자, 투자하고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이 3년에서 5년간 연간 3분의 1씩 분할 판매하는 게 우리의 수익 모델입니다. 이거를 지금 저희가 특허 중에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지금 내려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투자하고 3년 뒤에 3분의 1만 판매하겠다는 거예요. 분산 판매를 하겠다는 거죠. 먼저 원금을 좀 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년 뒤에는 3분의 1, 5년 뒤에 3분의 1. 지금 현재 이번에 나와 있는 그 아트 회사 이름이 뭐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우리나라 1호 하는 게 10년 정도 잡았더라고요. 수익을 10년 정도 아트투게더 발표한 게 10년이라고 그러더라고 거기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람한테 10년은 너무 긴 세월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케팅 이제 전략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갤러리 참원의 마케팅 전략은 STO만 실행하고 더 이상 업무가 없는 일반 플랫폼과는 달리 갤러리 참원은 투자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작품을 공개하고 이익 배당 시까지 성공을 위해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한다는 이겁니다. 지금 이 부스는 아트페어에, 서울 아트페어에 이제 저희가 참가한 부스인데요. 이거 58평, 가장 큰, 아마 우리나라에서 58평 여태까지 전시한 갤러리는 아마 저희가 처음일 겁니다. 굉장히 큰 사이즈로 저 끝까지인데요. 약 4, 50m 길이를 우리가 했죠.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컬러 마케팅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컬러는 이 색입니다. 지금 우리 도로계에 나와 있는 색이고, 이걸로 LA 아트쇼도 전부 이렇게 똑같이 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8개 아트페어를 나갔는데요. STF 총 발행가의 20%를 우리는 마케팅 비용으로 쓰겠다는 게 우리의 노하. 이게 또 특별한 저희의 아이템입니다. 지금까지 STF 발행하면 그냥 끝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금액 중에 작가들한테 양해를 좀 구했고, 그 다음에 우리 갤러리가 좀 양해를 구해서 10%씩 좀 할인해가지고 20%를 마케팅 비용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무슨 마케팅 비용? 작가들의 밸류업을 위한 마케팅 비용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조각 투자 판매를 끝내고 많은 게 아니라 작가들의 레퓨테이션을 올리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약 6억 원 정도면은 이게 엄청난 마케팅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0억 원어치를 우리가 마케팅을 하는데 6억 원어치를 이미 판매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6억 원어치를 세이브 시켜놓고 안전하게 관리해놓고 그 돈을 가지고 마케팅을 하겠다는 개념이죠. 자, 작가 역량 강화와 전문 매니지먼트 마케팅 실현, 작가의 지명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작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전문성과 뛰어난 실행 능력으로 5작가의 작품 가격을 저희는 충분히 높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이거는 6억 정도의 마케팅 비용 외에 저희가 또 하는 게 별도로 또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끊임없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 일을. 자, 금년도에 우리가 2023년도 스타트 아트페어 10주년 기념 K 아티스트 초대 작가로 저희가 선정이 됐죠. 스타트 아트페어 코리아에서 저희 작가 5명을 그 초대 작가로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치 갤러리의 스타트 페어에서 초대를 했다, 코리아에서 초대했다는 건 작가들한테 굉장히 큰 정말 지명도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프로바드 기사와 스폰서십 계약을 이미 체결을 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 아시는 조혜영 구단이면 우리나라에서 여류바드 기사로 넘버 1 정도 되는 브랜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알파고 이세돌을 관리할 때 알게 된 작가인데 강남에 지금 그 프로 바둑 전문가들을 만드는 아카데미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 와가지고 저희하고 정식으로 광고 스폰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우리 브랜드 옷을 입고 우리 녹색 옷을 입고 우리 마크가 붙은 골퍼처럼 이제 TV에 계속 바둑 TV 2군데 방송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유니폼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생뚱맞게 왜 했냐? 바둑 인구가 920만 명 중에 40% 이상이 MZ세대입니다. 미술 소비자 50% 이상이 MZ세대하고 이게 참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한국 여자 바둑리가 요즘 높은 시청률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연간 4개 이상의 국내외 아트페어에 대형 부스로 저희는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고 많은 면적의 우리가 아트페어를 나간 걸 보면 입증을 할 겁니다. 이건 지금 LA 아트쇼에서 전시된 라이브한 그 화면입니다. 강혜정 작가 이건 100호짜리 판매가 됐습니다만은 뭐 6만 명 이상 오는 그런 2월 15일 날 전시가 됐었죠. 그 다음에 호텔 멤버십 VIP 초청 아트 투자 세미나를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롯데호텔하고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롯데호텔하고는 과거에도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세미나를 롯데호텔 본점에서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를 잘 알아요. 롯데호텔에서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이런 행사를 멤버스 클럽하고 리그스 포럼 회원하고 같이 묶어서 지금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끼아프와 프리즈 아트페어 기간에 내년부터 지금 여기 보신 코엑스 브랜드 에비뉴라고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가 광고를 할 생각입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도 마찬가지고요. 올해는 너무 늦었기 때문에 올해는 안 합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코엑스 브랜드 에비뉴에 피아프하고 프리즈 할 때 저희가 여기는 독점으로 다 잡아버릴 겁니다. 그 다음에 SK 브로드밴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로컬 TV 아티스트하고 우리 갤러리 홍보를 BTV 광고를 맞춤형으로 해서 타겟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청담역에다가도 우리가 역사 내에다가 홍보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매거진에다가 미술 잡지나 각종 VIP 잡지 같은 데다 저희가 광고를 할 겁니다. 그리고 작품 도록도 고급 양장본으로 참고 제작해서 300분은 세계적인 미술관에다가 무료로 발송을 하고요. 700분은 국내에서 소개할 겁니다. 최근 당사가 추진한 마케팅을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드라마 16부작 수목 드라마가 지금 현재 방송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최영희 작가의 이 작품이 지금 저 뒤에 보시면 이 작품하고 반대되는 파란색이 있는데요. 빨간 게 또 한 점이 있습니다. 둘 다 걸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적의 형제 현재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라스 호텔 특별전을 우리 작가 5명과 기안 84 해가지고 총 13명이 스타트아트 페어 코리아 주관으로 저희가 같이 하고 있어요. 여기서. 현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로비에 가시면 정말 보기 좋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브 커머스 제작기업과 전략적 지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술품 판매 라이브 커머스를 앞으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라컴을 지금 나방을 할 겁니다. 저희가 엊그저께 불과 저희 아트 디렉터하고 저하고 아트시 매니저하고 줌 미팅을 했는데요. 저희가 줌 미팅을 왜 했냐면 아트시에 등록을 하려고 그러면 줌 미팅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총 통과는 이미 됐고 우리가 내용도 받았고 그래서 아트시의 파트너십으로 우리가 매월 광고비를 지불하고 지난번에 LA 아트쇼에 참가한 업체들은 자동으로 아트시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광고비를 지불하면서 아트시에 이거 지금 아트시에 올라가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 파트너십 등급으로 광고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 요 도메인이 여기 밑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판물 작품 선정. 지금 오야구 하루도 있고 문학상 수상한 강희정 작가의 작품이 표지로 돼서 엊그저께부터 교보문고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백우인 작가도 교보문고에서 작년에 표지로 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마니에르트 부하로 특별로 한국어판에 전현경 작가는 표지만 낸 게 아니라 내지에도 상당히 많은 양의 작품이 이미 실렸습니다. 여기에 이 전현경 작가는 이 작품 외에도 이 잡지 외에도 다른 또 판에도 실려 있습니다. 이미. 지금 현재 한국전쟁 정전 70주년 베를린 평화 프로젝트 현재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베를린 포츠담 미술관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공식 후원사로 지정이 됐고 베를린 장벽재단하고 같이 공동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건용 작가나 이승택 작가 다 글로벌 스타들하고 현재 초대 작가로 선정을 공식적으로 저희가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우리 회사에서 5천만 원을 투자해 줬습니다. 이게 포스터입니다. 강희정 작가 며칠 전에 이제 갔다가 9일 동안 있다가 왔는데 차주만 작가가 여기 전체 총괄을 했고요. 그래서 KBS 뉴스에도 이 장면들을 다 나갔습니다. 여기 있는 작가들이 유럽 작가들하고 한국 작가들하고 공동으로 전시를 하게 됐는데 이게 굉장히 큰 독일에서는 큰 행사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강혜정 작가가 전쟁과 평화와 관련된 그런 작품을 직접 100호짜리 작품을 걸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작품 창작 기술과 R&D 지원을 지금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작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창작 기술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작품의 제작 기법이나 연구개발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들의 작품력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 모임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OJT를 지난번에 한 겁니다. 이번 이제 몇 달 전에 한 건데요. 우리가 이 STO를 하기 위해서 먼저 작가들한테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교육을 한 자료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그 STO에 대해서는 끝났습니다.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이 길어지고 지루할 것 같아서 말을 좀 빨리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말을 그렇게 빨리 하진 않습니다.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STO도 똑같습니다. 이 STO 시장이 인재 시장이 됐단 말이에요. 내가 뭐 거기까지 알아야 되냐? 절대 그 생각하지 마세요. 많이 알수록 여러분들한테 부가 축적이 되고 재산이 축적이 되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거는 빙상의 일각이긴 하지만 SQL의 전반적인 걸 배웠기 때문에 이제 어디 가서든지 SQL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고 이 정보를 취득을 많이 하면 할수록 유리하고 그리고 이 시장에 이제 시작되는 시장은 어두운 부분이 많아요. 먹을 게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한번 꼭 여러분들이 관심을 깊게 갖고 이제 새로 신흥 시장에 발을 들여놓으면 처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10,000원짜리 한 잔 가지고 지금 당장 소유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뭐 지금 소유라는 회사는요 이태원의 소유가 맞을 거예요. 이태원의 버거샵, 수제 버거샵을 3일 만에 완판을 했어요. STO 발행해가지고 공차도 발행을 했고 완판했고 이미 그런 운영권까지 STO를 발행을 했는데 그게 10,000원 이상 사는 거예요. 한번 실험적으로 사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사보면. 근데 그런 시장들이 이제는 너무 크게 열린 거예요. 그게 단순하게 한 벤카우라는 회사는요. 벤카우, 카우가 소잖아요. 벤카우라는 회사는 송아지에다 투자를 해요. 그래서 배당을 줍니다. 실제로 플랫폼 회사로서 정부에서 인정도 받았고. 그래서 얘기는 좀 길었습니다만은 이 STO 시장이 그만큼 시장이 커지고 활성화되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라는 뜻에서 제가 설명드린 거니까 오늘 제 설명은 이 정도로 모두 마치고요.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장을 또 혼자 끌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팀을 이뤄서 가는데 여기 전속 작가님들이 5분이 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를 할 테니까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정기 작가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족을 모티브로 그리는 강희정이고요. 제 그림을 보면 저는 스케치 없이 일필로 그리고 있어요. 사람이 한 라인으로 다 선으로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그걸 보시면 제가 일필로 그린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돌표입니다. 저기 알같이 생긴 거 가실 거고 남들이 뭐 생명 이런 느낌을 마이크 가까이. 생명 이런 느낌을 하고 있대요. 저는 우주 뭐 이런 거가 어떻게 생겼는가 거기 루빅스 뭐 이렇게 무슨 레고 조직을 갖고서 뭐 꾸미듯이 만들어 본 건데 생명을 느낀대요. 마이크 좀 가까이 대봐서. 안녕하십니까. 박기웅. 저는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제 대화를 전공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각까지 같이 겸해서 작업을 하게 됐는데 제 DNA는 조각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해볼수록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좋은 작업을 많이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동 작가입니다. 저는 인물 작가고요.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랑하는 패션 인물 작가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간 퍼즐을 그리고 있는 작가 세영입니다. 저는 저희 모든 순간들을 인간 퍼즐이라는 이 하나의 모티브를 이용해서 이제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 세상의 퍼즐의 한 조각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많이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려! 정리! 네. 아니, 이상으로 아트 STO 프레젠테이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